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항목별 해설 중 연봉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전 시간에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방침 혹은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퇴직금을 월급여 등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령에 의해 제한되기 이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법적 요소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판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봉제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판례를 정리하면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에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 계약 체결 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취지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과 함께 1년에 31분 상당의 퇴직금 명목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각 12등분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에 이러한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그 규모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H컨설팅 그룹은 경영관리 기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H컨설팅 그룹은 2002년 1월경 보수 규정을 개정하여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각 근로자별로 연봉 총액을 본봉,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으로 그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퇴직금 정산제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참신한 씨는 H컨설팅 그룹의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후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았는데 H그룹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연봉액은 근로자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인식하고 책정한 금액으로서 통상적인 개념의 월급여, 상여금, 시간의 근무수당, 재수당과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포함한 총액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H그룹은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정규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근로자들의 서명도 함께 받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H컨설팅 그룹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연봉액에 포함되는 구성 항목에 대한 합의, 특히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결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서는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려서 법조계는 물론이고 유사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2012년 7월 이전이어서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지 않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참신의 씨 등 근로자들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여 2002년 이후 매월 H컨설팅 그룹이 지급한 퇴직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 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연봉액 전부가 평균 임금 산정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H컨설팅 그룹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에 대해 그 약정은 구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수 의견은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보장하려는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견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례의 다수 의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와 상계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며 어느 범위에서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해당 규정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판결에는 각각의 논점에 대하여 별개 및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법원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봉제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 중에서 연봉 구성액 항목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그 효력, 그리고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상계 항변이 가능한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문제는 당시에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일부 기업에서는 실질이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항목상으로만 퇴직금으로 구별하여 단지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만으로 월 분할 퇴직금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같은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